자, 일단은 5번은 빼자고 했으니까 6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분 계수라고 해서 F'1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개만 보여줄 건데, 첫 번째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건 F'1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그 문제에 나와 있던 것처럼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마이너스 f1. 자, 요것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이 문제는 x 플러스 1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위에 있는 극한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h 대신에 x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럼 쌤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6번 F'1은 얘는 리미트 하고 x가 지금 어딜 향해 가까이 가냐면 0을 향해 가까이 간다라고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x분의 f x 플러스 1 마이너스 f1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리 대신에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그 식을 요 자리에 퐁당 예쁘게 쓸 수가 있다. 그치? 그래서 쓰면은 갑니다. 자,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분의 하고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거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6x 이제 그 갖다 집어넣으면 모분의 모꼴 0분의 0꼴. 그럼 x를 약분을 샥샥샥샥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0으로 가까이 보내면 얼마 나와? 6이 나온다. (11번은) 쌤이 민재 보니까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타임 어택? 리미트 x가 4를 향해 가까이 갈 때 x 빼기 4분의 fx 빼기 f4 여기까지가 이제 f'4인데 그 옆에 우리가 이걸 하나 더 곱해줘야 된다. fx 더하기 f4 이걸 한 번 더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f'4 그다음 곱하기 4를 향해 가까이 가면 2f4 얘가 이제 이렇게 곱해진다. 그럼 문제에 fx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미분을 해서 4를 집어넣고 이렇게 마이너스 좀 숫자가 커요. 100면 나와요. 180자예요. 왜 숫자가 들어? 다 이거 주관식인데 다. 이거 모의고사 기출인데 그 주관식이면 무조건 제한수만. 아. 더워라. 아니 요즘 마이너스 나오면 의심부터 하잖아요. 요즘 마이너스 나오면 의심부터 해? 네. 불길하잖아요. 불길해? 네. 틀린 거 같고 막 그래? 네. 더워라. 따라란딴딴. 그래도 우리 세린이 앞머리 많이 길렀다. 맞아요. 근데 짧아도 귀여운데? 네. 네, 해야 돼. 됐어요, 민재?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볼까요? 12번은 fx가 3차 함수예요. 다항 함수라서 미분이 가능하고 이제 연속 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 그럼 쌤은 요거부터 한번 물어볼게. 12번. 지금 처음에 알려준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지금 분모에는 h분의 분자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h 빼기 f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독해를 할 수 있어야겠지. 이제 얘는 얼마야?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그럼 두 번째는 아래 있는 거는 그냥 바로 연결을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보가 뭐뭐 있냐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지금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거 하나 하고, f 프라임 지금 두 번째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다. 이거 두 개 하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알려준.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h네.
아, 마이너스 h군요. 아, 그러네요.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나이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가 돼가지고 여기 h분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정역의 차이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우린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준 결과가 지금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니까 그럼 내 입장에서는 아, 이것은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구나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a하고 b를 어떻게 해야 돼? 미분을 해서 f 프라임 x를 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라고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퐁당퐁당 집어넣어서 연립해서 a, b를 구하면 충분히 f 마일은 구할 수가 있다. 됐다요? 1. 정답. (14번) 가도 됩니까? 네. y는 fx의 그래프 위의 점 2,7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일 때 gx, g'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 요거는 좀 섭섭한데요? 요거 14번. 아, 요거는 좀 섭섭한데요? F2가 7이고 F'2가 3이다.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거 지금 G'X를 하게 되면 미분하면은 4X 마이너스 3X FX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곱의 미분이다 보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들어가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 빼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럼 F'X 이렇게 쓸 수 있다. 4입니다. 4 이거 4x 그러면 여기다가 충분히 이 집어넣어서 답하면 되지. 저 F 프라임 7을 썼어요. 어? 저 F 프라임 2를 7을 썼어요. 으악. (15번) 가볼까? 15번? 15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건 무슨 식? 항등식. 그러면은 미분을 한 함수랑 함수식이랑 미분을 하지 않은 식이랑 곱했더니 1차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판단해야 되는 게 fx는 몇 차다? 1차다. 세린이 파악했어요? 네. 그래요? 그럼 끝나지 않았어요? fx가 1차다 이거 찾으면 진짜 이 문제는 디엔드인데 디엔드 그지? f'x는 뭐니까? a니까 그럼 이거 이제 곱해가지고 그 결과가 개수 비교해서 9x 더하기 18 찾을 수 있을 텐데. 그 아까 14번의 정답은 뭐예요? 14번의 정답 뭐 나와요? 마이너스 35. 정답입니다. 또 마이너스가 나와서 걱정부터 됐어요? 그건 아니었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쌤이 또 16번. 16번은, 이건 쌤이 뺀다고 얘기했던 그 문제고. 그 다음에 19번. 아니, 19번은, 아니, 진짜 이거 또 왜, 진짜, 민재, 진짜 세린이, 이거 쌤이 지금 누적하려고 지금 함수의 연속 문제 또 갖고 온 거였었는데. 누적하는 건 좀 어렵게 내도 되잖아. 근데 이거 심지어 어려운 거 어려워요. 알아요. 알았어요. 자, 지금 우리가 구분을 좀 지어볼 수 있는 게 fx가 정이 내려질 때 아까 쌤이 사실 풀이를 좀 봤는데 3일 때랑 3이 아닐 때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연속인 거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f3 할 때는 지금 문제에 여기 나와 있는 5분의 b 플러스 1을 취하면 됩니다. 왜냐면 얘는
3일 때 그 함수 값을 딱 물어본 거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내가 fx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fx 자리에는 당연히 얘를 갖다가 써야 되겠죠. 3이 아닐 때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16 플러스 뭐 몇 x? ax 요거를 이제 갖다 써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 빼기 3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16 플러스 ax 자 요거를 구해주면 된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값하고 이 값이 어떠면 된다? 같으면 된다. 이건데 일단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되냐면 0분의 0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3을 보내봤더니 9 더하기 16이니까 오! 플러스 3a 이게 지금 0이 돼야 되는군. 그럼 a 값을 먼저 찾고 그 다음 다시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3분의 5라고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그 다음 뭘 한다? 유리화를 한다. 유리화. 근데 여기 있는 3이 불편하면은 분모 분자에 3을 곱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게.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자, 여기에다가 3 하고, x 마이너스 3 하고, 유리화 있으니까 얘 지금 3이 여기 있었을 거란 말이지. 3을 곱했으니까 여기는 5x로 바뀌었겠고, 요렇게, 여기 3. 쌤이 분모 분자에다가 3을 똑같이 곱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부호 반대, 3 루트, x제곱 플러스 16 플러스 5x 자 여기다 이렇게 해줬어야 됐고 자 분자 한번 봐볼까? 분자는 지금 여기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하면 얼마야? 3x제곱에다가 25x제곱을 빼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마이너스? 22x제곱일까요? 맞아? 왜 틀렸어? 9, 5 더하기 3이 맞는데? 마이너스 3분의 5 맞고 9 그 다음에 25 9에서 25를 뺐는데 왜 22라고 쓰는 거야? 16이지 16x제곱 플러스 48 그럼 여길 또 마이너스 16으로 묶으면 뭐라고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3인가요? 뭐가 안 맞다 마이너스 16이니까 x제곱 아 이게 지금 38이 아니라 9를 곱해야 되는구나 그럼 16으로 빼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네 마이너스 9 그러면 약분 그럼 여기 남는 건 x 플러스 3만 남고 나머지 이제 3대2 그래서 그것이 5분의 b 플러스 1과 같다 이게 5분의 6 플러스 1이랑 같으면 네 여기는 3 집어넣는 게 5분의 6 플러스 1이랑 같다고요? 어디에 3을 집어넣는 여기다가? 그치 연속이니까 마이너스 8 딩동댕 5번이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5번이요? 대수에서 대수에서 나와요 시그마가요? 시그마 마음이 아파 아니요 그러시네. 거의 다 나왔어? 네. 아 손 소독했어 왔을 때? 안 했어요. 알았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혜린이 손 소독했어? 네 미안해요 갑자기 우리 아픈 친구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에어컨도 세게 안 틀고 온도 다 낮춰라 아니 더 높여라 너무 차이 나게 하지 말아라 아니 근데
네. 사람이 그냥 독감 걸리고 며칠 쉬고 싶어요. 아? 저 지금 독감 걸리고 며칠 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공짜로 쉬고 싶어요. 몇 작가? 민재도 그런 생각이에요? 저요? 민재는 어떤 생각이에요? 저는 쉬면 안 되죠. 아, 쉬면 한달 동안 민재도 세린이 보험 가는 살인적인 스케줄이던데. 쌤이 엄마한테 일주일 시간표를 받았거든. 쉬는 날이 없어. 세린이는 쉬는 날 있지 않아? 일요일 날? 저 일요일에 학원 가요. 아, 토요일? 토요일에 학원 가요. 너도 살인적인 스케줄이구나. 와, 언제 쉬어? 그러게. 짠하다. 근데 쉬면 뭐 할 거야? 뭐 하고 싶어? 쉬면 좀만 잘게요. 쉬면. 아, 지금 잠이 부족하다. 아니 진짜 잠이 부족해서 요즘 계속 꿈꾼다는 게 깊이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맞다. 일주일 동안 계속 꿈꿨어요. 어제도 꿈꿨어? 네. 그럼 내용 생각나? 네? 꿈 내용이 생각나? 아니 내용이 진짜 개꿈이라고 개꿈이야. 선생님도 어제 꿈꿨어. 원래 꿈 안 꾸는데. 저 지금 일주일째 꿈꾸고 있어요. 어떡해. 잠을 그렇게 못 자나 봐. 깜깜해? 방이? 방이 깜깜해요. 그러면 잘 수 있는 환경이 다 이렇게 잘 세팅은 돼 있는 건데 우리 세린이 마음이 좀 약간 깊이 못 자요. 그런가 보네. 20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20번. 네. 20번은 그 fgx 합성 함수가 이제 불연속이 되는 x의 값의 곱을 구해라. 그 합성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는 방법이 일단 쌤이 불연속이 되는 지점들을 보세요. fx던 gx던 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gx는 2차 함수라서 연속 함수입니다. 다항 함수라. 그런데 지금 보니까 fx가 x는 0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거를 캐치를 하고 fx가 그러니까 지금 fx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f 여기가 정의역이 0이 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gx가 0이 되는 그 x 좌표에서 연속성을 조사해야 한다. 불연속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만족하는 x는 뿔마 루트 2인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해보는 거지 뭐. 근데 fx부터 먼저 정의를 조금만 내리면 x가 0보다 클 때는 지금 1이 되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고 x가 0일 때는 지금 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fx 입장에서는 그래프를 잠깐만 조금만 그려보면 여기다가 0보다 커 1이야 0일 때는 0이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야 라고 fx를 이렇게 그려 놓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gx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함수 이렇게 그려놓으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식으로 주저리 다 쓰지 않고도 쌤이 하나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마 루트 2라는 지점에서 0뿔, 아니 루트 2뿔, 루트 2마, 그 다음에 루트 2일 때 아마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보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쌤이 보니까 루트 2에서 우극화는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0보다 위에서 오기 때문에 0뿔이다. 그러면은 루트 2를 기준으로 우극한을 바라볼 때 0뿔이니까 우린 당연히 1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루트 2 마이너스 좌극한을 살펴보면 0을 향해 가까이 가지만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쪽에서 왔겠지. 이미 여기서 불연속이라는 거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 x는 루트 2에서 불연속이다. 확인. 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루트 2에서 우극한이면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0마, 마이너스 2에서 좌극한이면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0뿔. 그래서 여기서도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루트 2에서도 역시나 불연속이다. 그래서 불연속인 지점의 x의 값을 곱은 2를 곱한 마이너스 2가 정답입니다. 오, 민재 요거는 또 맞췄어요. 네, 갔다 오세요.
곡선의 접선과 미분. 오늘 이 곡선의 접선과 미분하고 쌤이 사실은 극대극소까지 조금 연결을 시켜보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 네, 거기까지 한번 진도를 나가볼게요. 일단 크게 막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미분계수 할 때 F'A가 의미하는 게 뭐였었지? 예?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또 얘가 의미하는 게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할 건데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잖아. 기울기하고 지나는 한 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의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저 미분계수가 준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쌤이 요거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예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이렇게 적어주도록 합시다. 미분계수와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와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와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적어두시고 첫 번째 미분 가능한 첫 번째 아니야. 미분 가능한 fx 이 말이 있어야지 일단. 미분 가능한 fx의 그래프에서 첫 번째 x 좌표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럼 얘는 f'a다. x는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a다. 그럼 두 번째 점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는 f'x다. 별거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네.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보면 보기 1번, 보기 2번 있죠?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기본 문제 4-1번 쌤이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곡선 y는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위에 점 2,4에서의 접방이 이거다. abc의 값을 구하여라. 오케이. 자, 1번 y는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위의 점 몇 콤마 몇이냐 하면 2,4. 근데 2,4에서의 접방이 지금 y는 x 플러스 c이다. 자, a, b, c를 다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위의 점 2,4 있잖아요. 2,4는 여기 3차 함수 그래프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제일 먼저 c를 찾을 수 있다. 2라고 c는 아주 쉽게 여러분은 찾을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 집어넣으면 8 플러스 2a 플러스 b 나올 거고, 근데 그게 지금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자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보이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에 1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는요, 나한테 주어진 그 y' 있잖아요. y'은 3x제곱 플러스 a 얘인데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은 결과 2, 4, 3, 12 플러스 a 있지 않습니까? 걔가 1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a하고 b를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접선의 기울기 2,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죠.
2,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하고 2를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번. 지금 y는 ax 제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자, 위에 점이 있는데 점이 두 개예요. 첫 번째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고, 자, 두 번째 점은 3,3입니다. 자, 이 두 점이 저 위의 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우선은 집어넣어서 첫 번째 연립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이 결과가 마이너스 5다. 두 번째 3,3을 집어넣으면 27a 플러스 9b 플러스 3c 얘가 3이다 해서 ABC와 관련된 정보를 먼저 찾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점에서의 접선이 각각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y 프라임 미분을 해서 3ax의 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라고 잡아두고,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얘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거기에서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3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자, 이제 두 번째도 가야지. 두 번째 뭐 3을 집어넣어야지.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9, 3, 27a 플러스 6b 플러스 c. 요거가 둘이 같다 라고 해서 a하고 b하고 c를 연립해서 구해주면 끝. 우리는 지금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할 거고,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다. Got it? 오케이. 너무 쉽죠? 너무 쉽다, 너무 쉽다. 그죠? 자, 갑니다. 기본 문제 4-2번 갑니다. 자, 기본 문제 4-2번은 문제를 쌤이 읽어봤더니 두 개의 곡선이 x는 마이너스 1인 점에서의 같은 직선에 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유형은요, 쌤이 여기다 타이틀을 좀 붙여놓도록 할게요. 공통 접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통 접선. 요거는 필기를 좀 하라고 시킬게요, 쌤이. 공통 접선. 그 문제에다가 필기를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접선 계속 이어서 한번 볼까요? 공통접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케이스가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두 개의 곡선이 이렇게 F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G 하나, 둘이 만나는 점, 접점이 존재하는 데에서 생기는 공통접선, 요런 녀석, 요런 녀석. 이 녀석은 여기에 이제 접점이 있겠지. x는 t라는 접점이 있을 거야. 만남이 생겼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아이디어 가볼게. 첫 번째 뭐냐면은 f 함수값 있지. ft하고 gt하고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ft, gt 같아야 돼.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 F'T, G'T.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야 돼.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안 만나는 접선도 있다. 공통접선. 근데 안 만나는데 어떻게 공통접선 생기는 줄 알아? 약간 요런 느낌? F 여기 있어. 봐봐. 여기 이렇게 G가 있는 거야. G 여기 있어. 그래서 공통접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숑, 뿅 이렇게. 공통접선이. 그럼 접점이 몇 개야? 두 개고 그게 따로따로야.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x좌표를 t,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x좌표를 s. 자, 이렇게 써도록 할게. 근데 쌤, 저때 접선 두 개 생기는 거야? 접선이야? 왜요? 아, 요쪽이야? 요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쌤이 지금 그래프를 완성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이거 퓨 이렇게 못 꺾일 수도 있고. 저기 2차가 아닐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2차처럼 그리지 않았어요. 약간 3차일 수도 있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 근데 사실 빈도로 따지면 여러분들한테 문제 출제되는 건 이게 조금 더 많이 나오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더 어렵기 때문이지. 자, 근데 이거는 연립을 좀 해야 되고 경우를 우리가 좀 잘 따져줘야 돼. 세 가지 경우야. 첫 번째,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두 번째, S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세 번째, 두 점이 이루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하고 어떠면 돼? 다 같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첫 번째, F'T, 두 번째, G'S, 세 번째, T하고 S가 이루고 있는 평균 변화율이라 해서 뭐 T 빼기 S 분의 FT 마이너스 GS 이렇게 해서 이걸 연립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됐지?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해. 요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됐지? 오케이. 요렇게 이걸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문제를 풀자 이거지. 두 개의 곡선이 마이너스 1인 점에서 같은 직선에 접한다. 이거 무슨 얘기야? 이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첫 번째 그대로 우리 넣어보자. 함수값이 같아야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y는 x세제곱 더하기 a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할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라는 함수값이 나오고, 두 번째 y는 bx제곱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b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값이 나오고, 그 둘이 뭐 하면 된다? 같으면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식을 조금 정리해볼까? a 플러스 b가 얼마? 마이너스 2. 일단 이거 먼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미분을 해야 돼. y 프라임은 3x제곱 플러스 a, y 프라임은 2bx. 자, 여기에다가 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 플러스 a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나옵니다. 마이너스 2b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나옵니다. 이 둘이 어떻다? 같다. 그럼 우리는 a 플러스 2b가 3이다. 마3이다. a 플러스 2b가 마3이다. 그럼 두 개 연립해서 a, b 찾으면 되고 그게 끝이야. 알았지? 그래서 공통 접선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얘인지 둘 중에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다. 네. 두 번째, 또 이제 필기를 한번 해봅시다. 접선의 방정식 나옵니다. 여기 앞에 여기 뒤에다가요, 앞에다가요. 그 뒤에도 쓸 공간이 있지 않아요? 41회. 있죠. 그럼 거기다가 쓰세요. 41페이지. 너무 귀여운 우리 둘. 민재하고 세린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은 뭐 당연히 곡선이랑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아이고 자, 그래프도 하나 이렇게 예쁘게 하나 그려놔 보고 fx 이렇게 해보고 여기에 있는 점을 x1, y1이라고도 한번 잡아보고, 알았지? 그리고 여기에서 접선도 하나 그려보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x1. 두 번째,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너무 쉽다. y는 f 프라임 x1 하고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기울기하고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어서 접방을 작성하자. 너무 쉽다. 접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1학년 때, 아니 공수 원 할 때까지만 해도 있었던 아이디어는 접선하면 뭐 생각났었어? 접한대. 맞아. 판별식은 0이요라는 것밖에 몰랐었는데 이제는 뭐 판별식을 안 써도 충분히 접방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민재가 얘기했던 미적분 원을 빨리 하면 애들이 문제를 빨리 풀던데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곡선, 이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접한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보통 미분을 해가지고 접방을 바로 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그 정도. 자, 다시 또 이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세 가지를 쌤이 소개할게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일단 크게 유형을 선생님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줘 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그 접점을 알려주는 경우야. 접점 A, FA가 주어진 경우. 그 접점을 알려줬다라는 거는 접방 구하는 게 진짜 쉽지. 왜냐면은 접선의 기울기도 알 수 있고 지나는 한 점도 알 수 있어. 그래서 그때 이제 접방 y는 이라고 들어가면 F'A x-a 플러스 FA 구하는 거 어렵지 않다. 너무 쉽다. 바로 들어간다. 두 번째는 기울기 m이 주어진 경우. 기울기 m이 주어진 경우. 기울기 m이 주어진 거면 기울기만 알려줬지 접점은 알아 몰라. 접점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뭐부터 확인을 해야 되냐면 얘는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 F'A가 m이 되는 먼저 뭘 찾아야 돼? A를 먼저 찾아. 즉 접점의 x 좌표를 찾으라는 얘기야. F'은 A가 M이 되는 그 A를 찾아서 그럼 접점을 찾을 수 있으니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는 거야? 이 단계로 다시 넘어가지는 거지. 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정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요 세 번째인데요.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 곡선 밖의 점. 그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는 얘는 이겁니다.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지면은 접점을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뭐 t, ft라고 가정. 접점을 가정. 알겠지? 그 다음 뭐냐면은 접방 작성. 접점을 t, ft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점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으로 작성이 가능하고 그 접방에다가 곡선 밖에 한 점, 곡선 밖에 한 점 대입. 그러면 접점 t를 찾을 수 있어. 다시 접점을 먼저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접방을 작성을 한 후 그 다음에 곡선 밖에 한 점을 대입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접점 t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한 장 넘겨볼까? 뒤쪽에 뭐가 있냐면 보기 1번, 보기 2번 있습니다. 보기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기울기 알려줬습니다. 2번은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입니다. 보기 2번도 했어요? 2개 나와요. 수학 어렵지. 수학 어려워. 별의별 생각이 들었어요. 됐어요. 보기 1번부터 답을 한번 불러볼게요. y는 2x-1. 보기 2번은 답이 2개인데 y는 2x 더하기 3,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 기울기가 2라 그랬잖아. 접점 어디야, 아저씨. 미분하면 2x, x는 1이잖아요. 1,1 지나야 되잖아요. 아, 왜 그러십니까? x는 1이네. 자기는 본인은 사투리를 안 쓴다고 주장하지만 항상 억양에 남아있다는. 아니 그 사투리는 아니라 그러면? 그냥 제 의견이에요. 제 억양이에요. EX-1입니다. 정답.
해볼까요? 기본 문제 4-3번 갑시다. 기본 문제 4-3번. 곡선 y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방 구해보세요. 너무 쉽네요. 그냥 뭐 하면 돼? 미분 y 프라임. 자, 미분했더니 얼마 나오냐면 3x제곱 더하기 2x 그 다음에 1차항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번은 지금 기울기를 봤더니 1을 집어넣어서 기울기 자 1 집어넣으면 2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은 1,3이라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쌤이 꿀팁을 주자면 이거 쓸 때 y는 봐보세요. 2x 하고서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와야 된다. 그럼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한 번에 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저 형식을 고지고대로 써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바꿀 거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다. 자, 2번. 이 곡선 위의 점 1,3을 지나고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뭐야? 그럼 이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점은 여전히 1,3을 지난다고 힌트 줬으니까 그럼 이거는 뭐 또 땡큐지. 마이너스 2분의 1x 1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돼야 되니까 2분의 7 이렇게 마무리하면 끝이야. 근데 2번은 거기다가 밑줄을 한번 쳐볼까? 곡선 위의 점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법선이라고 불러요. 법선. 접점을 지나고 그 점에서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선은 여러분들 뭐 교과 과정에 나와 있는 정확한 교육과 중에 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딱 보고서 아 이거 법선이구나 라고 알면은 우리가 나중에 다른 문제 풀 때 좀 유리할 수 있으니 쌤 미리 살짝 언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4-4번 아 이거 4-3번이구나. 4-4번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자, 기본 문제 4-4번.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3의 접선 중에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기울기가 양수이고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이다. 땡큐.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라는 것은 나한테 기울기를 알려주고 있는 상황. 기울기는 영어로? 네. 기울기가 영어로 탄젠트는 아니지만 그만큼 쌤이 기울기는 영어로 탄젠트 이렇게 바로바로 좀 연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는 이거 있잖아. 이 직선의 기울기 지금 탄젠트 45도야. 우리 민재 탄젠트 4분의 파이 얼마라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상태입니다. 아, 접선을 구하래요. 그러면 오케이, 미분을 해야지. y 프라임 가야지. 자, y 프라임 3x제곱. 땡큐. 마이너스 11x. 근데 도대체 어떤 x일 때 1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쌤은 3x제곱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1은 빵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집어넣으면 되나요? 이거 x 좌표가. 아니, 11x 5도, 에이? 11x가 맞아요? 11이죠? 멍텅이. 그럼 얘는 x가 뿔마 2가 되겠네요. 뿔마 2. 접점의 x 좌표는 뿔마 2. 그래서 지나는 한 점이 2 콤마 어디를 지날 수 있냐면 마이너스 얼마요? 2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8 빼기 22 더하기 3 하니까 마이너스 11. 그 다음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2 더하기 3. 25에서 8 빼니까 17.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요. y는 x. 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3 이렇게 잡으면 되고 y는 x.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17, 그럼 19 이렇게 잡으면 되고 두 개를 정답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너무 쉽다. 두 번째. x 빼기 8i 더하기 16은 빵의 수직이다. 지금 나한테 주어진 그 직선의 일반형의 기울기는 8분의 1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기울기가 얼마인 걸 찾아라? 마이너스 8인 걸 찾아라. 네, 그러면은 아까 했던 거 요거 y''은 3x제곱 마이너스 11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11이 마이너스 8인 걸 찾자. 접점의 x 좌표부터 찾자. 그럼 x가 어머 너무나 예쁘게 뿔마 1이라고 나온다. 푸는 패턴이 똑같다.
자,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 7 나오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13이 나온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8x. 자,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7이 나오려면 뒤에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8x 마 1 집어넣어서 13 나오려면 플러스 5. 그래서 이렇게 직선 두 개를 구할 수 있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너무 재밌다. 선생님만 재밌어. 싸늘하다. 쌤은 진짜 수학이 좋아서 수학과를 갔어요. 선생님 수학과 아니에요. 선생님은 전자공학과. 수학과를 못 갔어요. 수학과를 갔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 전자공학과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수학과는 좀 사람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한 것 같아? 저희 담임쌤이 그 수학과거든요. 어. 아니, 근데 진짜 문제 만드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 막 그래요? 수학을 진짜 대충 막 그래서 학교쌤이 되셨나 보다. 그래서 선생님은 수학을 좋아하긴 했지만 막 깊게 탐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까지 좋아하진 않았어. 박사까지 있거든요. 그러면은 꽤 학력이 높으시네. 그럼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네. 저희 담임쌤 수학쌤이지. 수학쌤이요? 다 수학과 연관이 돼 있네. 어떻게 담임쌤이 둘 다 수학이지? 신기하다. 담임쌤이 대단하시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박사까지. 나이가 많으신가? 50대이신데 어. 상상도 나셨거든요. 7기시거든요. 근데 그때 서울대 수학과를 가서 박사까지 하고 다시 상상도 오시고 약간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게. 뜻이 있으셨나 보다. 학생을 가르치시는 그니까. 천직이 그렇구나. 쌤은 학생을 가르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근데 왜요? 왜 상상도 못하셨어요? 선생님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쌤은. 무슨 일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원래 대학교 1학년 때는 의대를 가고 싶었지. 의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꿈을 포기하게 된 게 1학년 때 너무 놀았어요. 대학교 때요? 대학교 1학년 때 가자마자 선생님이 재수를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 때는 학부에서 의대가 없었어. 그 대학원 시절이었어. 의전 시절이어가지고 학부로 의대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대학원으로 의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학부를 생물학과를 가서 거기서 4년을 준비를 하면 의전을 갈 수 있는 시험을 학부 공부를 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쌤이 자연과학대학을 들어갔어요. 처음에 입학을 할 때. 그래서 생물학과를 가야겠다. 근데 자연과학 부로 들어가면 1학년 때는 다 같이 공부를 하고 2학년 때 나뉘어져요. 물리학과, 생물학과, 화학과, 해양과학과 이렇게 4개로 나뉘어지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의전 때문에 아무래도 생물학과랑 화학과가 너무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OT를 딱 가가지고 어울리는 친구들 운이 좋게도 다 의전을 준비하는 친구 4명이 딱 이렇게 예쁘게 그 친구들의 대학교 때 생활 패턴은 어땠냐면 대학교에 수업을 들어 숙제가 있겠지? 그럼 그 레포트를 쓰러 도서관을 가. 그래서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해. 그리고 나서 집에 가. 또 수업을 들어. 또 도서관에 가서 복습을 하고 레포트를 쓰고 또 집에 가. 이런 생활을 좀 계속 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했던 것 같아. 그리고서 날이 좀 좋으면 오늘은 날이 너무 좋다. 그냥 우리 맥주 한잔 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잔디밭에서 맥주를 간단하게 한다라던가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대모범적인 생활을 일주일 동안 쌤이 하다가 갑자기 그때 당시 이제 쌤이 머리를 이렇게 바가지 머리로 자르고 좀 머리를 약간 이렇게 또 주황색으로 염색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어떤 언니, 무서운 언니한테 쌤이 이제 눈에 띄인 거지. 야, 쟤 좀 불러봐봐.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쌤이 뭐 선배가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가야지. 그래서 갔어. 근데 그 언니가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술을 잘 마시는 거야. 근데 이제 쌤은 거기 가가지고 한번 그 언니랑 시간을 보내다가 거기에 이제 맛을 알아버린 거지.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의전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술을 너무 많이 먹는 친구들과 이제 어울리게 된 거지. 진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쌤이 잘했으면 지금 쌤이 그때 당시에 같이 지냈던 4명의 친구 중에 3명은 2명이 지금 의사가 됐고 1명이 약사가 됐어.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그 친구들과 계속 4년 동안 준비를 잘 해서 했었더라면 선생님은 지금 여기 없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그때 그 언니 그 대신에 선생님은 대학생활을 후회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게 보냈어요. 정말 에피소드도 너무 많았고 진짜 1학년 때는 정말 이렇게까지 놀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놀았기 때문에 사실 별로 미련은 없어요. 학교도 안 가보기도 하고 술집에서 잠들었다가 술집에서 깨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술집 와서 또 술을 먹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이미 그렇게 살아온 세월을 부정한다고 해봤자. 근데 다만 책임은 이제 져야 되는 상황이 오지. 그렇게 1학년 때 놀았기 때문에 이제 2학년 때 올라갈 전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쌤이 일지망에 생물학과를 썼어요. 아직도 지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리고 2지망에다가 화학과 이렇게 써가지고 쌤이 냈어요. 그런데 쌤이 1학년 때 아까도 말했다시피 공부도 워낙 안 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좋지 않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선생님을 떨어뜨리죠. 생물학과, 화학과는 무슨 이렇게 하면 떨어뜨리고 선생님을 해양과학과로 보내요. 선생님 학교는 인천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바다 연구 쪽이 조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해양과학과로 보내는데 해양과학과엔 정말 노는 애들만 있는 거야. 물리학과를 가는 애들은 정말 공부만 하는 애들은 물리학과로 가 있고 정말 물화생 다 떨어져? 그럼 이제 해양과학과로 와서 거기 노는 애들의 집합소가 된 거야.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쌤이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싶어가지고 쌤이 2학년까지 하고서 편입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편입을 준비를 해요. 근데 편입학원이 또 강남이야. 강남역. 안 그래도 놀기 너무 좋아하는 애가 강남에 계속 공부를 한다. 이게 되겠냐고. 안 되지. 그래서 또 편입 준비를 하다가 가봤더니 편입학원 갔더니 전부 다 전문대 아이들인 거야. 걔네들 우리 학교를 가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되냐면 뭐야 별로 안 해도 되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 사실 조금 올라와. 근데 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쌤은 연대 수학과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 왜냐면 연대 수학과는 수학 시험만 봤었거든. 영어를 안 하고. 원래 편입은 영어 시험인데 연대 수학과는 수학만, 중앙대 수학과도 수학만. 그래서 중앙대 수학과? 별로 우리 학교랑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에이 무슨 중앙대야 이러고서 쌤은 이제 연대 수학과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들은 1년 넘게 준비하는 걸 쌤은 6개월만 고작 딱 발만 담갔고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자꾸 그 반에서 쌤이 1등을 하더라고. 학원에서. 굳이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이렇게 교만함과 건방짐에 빠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무렵 갑자기 거기 학원 선생님이 나를 부르는 거야. 은선아 잠깐 와볼래? 이래서 이제 갔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선아 이번에 연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연대가 떨어진다면 1년을 한 번 더 준비해보는 건 어떠니?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난 왜? 난 안 할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지. 그러고서 1년을 더 왜요? 그랬더니 이제 그 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밑에 조교로 일하래. 그래서 1년 동안 이 학원비를 그 교수님이 다 대주시겠대. 편입학원 선생님들을 우린 교수님이라고 불렀었거든. 그 교수님이 다 대주시겠대. 너의 학원비를 내가 다 대줄 테니 여기 와서 나의 조교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너가 한번 공부를 해봐라. 그러면 너는 그 다음에 연대에 합격을 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쌤이 거절했어요. 왜냐면 편입을 안 하고 싶었어. 그냥 만약 떨어지면 그냥 우리 학교 다시 가. 약간 이게 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 안 해요. 이렇게 하고 그냥 했는데 역시나 연대는 떨어지고 광탈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 다시 학교로 돌아가죠. 그럼 역시나 해양과학과 출신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네 학교에 그 공대 라인업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럼 취업을 하기 위해서 돈은 벌어야 되니까 일단 공대로 전과를 해볼까? 그래서 공대로 전과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공대는 그래도 아이들이 군대를 가니까 남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군대를 가니까 TO가 계속 남는 거야. 그러니까는 전과 신청을 하잖아? 그냥 받아줘요.
원래는 성적이 높은 애들만 받아주는데 선생님이 성적이 밑바닥인데도 티오가 나면은 받아줘요. 왜? 내가 내는 등록금이 공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빵꾸 나서 애들이 없는데 그럼 네가 와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공대 가서 이제 쌤이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만 선생님은 공대에 대한 그런 애착이 없었기 때문에 애정도 없었고 열정도 없었고 그냥 설렁설렁 대충 이렇게 하면 또 다 떨어지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뭘 잘해,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학원 강사의 길을 걷게 됐는데 학원 강사들 중에 대학교 때 선생님처럼 놀았던 사람들 진짜 많아요. 1타 중에도 있어요. 응? 1타들 중에. 1타 중에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현우진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정승재 쌤은 약간 그런 기질이 조금 보이고 뭐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그래서 쌤은 어쨌거나 그래서 이 학원 강사가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근데 학생들이랑 이렇게 가르치는 직업을 할 줄 몰랐는데 진짜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내가 지금 계획한 모든 일들이 또 그 방향과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자, 무튼 기본 문제 4-5번 갑니다. 4-5번. 자, 기본 문제 4-5번은요. 아까 쌤이 체크했던 요거예요. 요거 드디어 갑니다. 곡선 밖에 점이 주어져서 접방 구하는 거 한번 볼 건데 점 3,1에서 이 얘기는 곡선 위에 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은 접선이 3개가 있대요. 이 중에서 기울기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곡선이 있는데 쌤이 그냥 곡선을 뭐 예를 들어서 대충 쌤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한 요런 느낌? 이제 나중에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우기는 하겠지만 우선은 쌤이 이렇게 그리고 곡선 밖에 한 점이 있는데 그 한 점을 3,1 쌤이 여기로 잡아볼게. 3,1 접선을 3개를 그렸다라는 얘기는 아이들 이런 느낌이야. 여기서 쌤이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접선 하나 그을 수 있겠지. 그리고 나 또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또 접선 하나 그을 수 있겠지. 그 다음 또 어디도 있냐면 여기도 있다.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 여기도 접선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뭐 3개를 그렸다라는 얘기인가 봐. 근데 일단 접선이 3개다 이 얘기는 어떻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냐면 접선이 3개라는 그 얘기는 아이들 뭐도 3개라는 소리야? 접점도 3개다. 접점도 3개다. 요 아이디어를 기억해. 접선이 3개라는 건 접점도 3개야. 지금 여기 보면 접점 요거 하나, 여기도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이렇게 해서 접점이 이렇게 3개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대표 점점으로 쌤이 이 점을 T, FT라고 잡을게. T, FT 라고 잡고 자 쌤이 아까 어떻게 풀라고 그랬지? 저기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져 있어? 접점을 가정하고 그 점에서의 접방을 작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케이 갑니다. 이제 접방 두 번째 접방을 작성하자. y는 하고 쌤이 이제 봤더니 일단 미분을 하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지금 문제가 y는 여기다 한 번만 쓸게요. 3x세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란 말이지. 그럼 이걸 미분을 하게 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쌤이 접방을 작성하려면 x좌표가 t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3t제곱 마이너스 4t 이렇게 쓰고 그 지나는 한 점은 x 마이너스 t. 근데 내가 너네들은 그래도 좀 똘똘한 편이니까 쌤 한 번에 가볼까 아이들? 접선의 기울기니까 저렇게 x라고 쓰고 그 t를 집어넣잖아. 이게 지나는 한 점이 이게 지금 t, 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이거든? 자, 너네 이제 짱구 잘 굴려봐봐. 쌤이 이 x에다 t를 집어넣을 거야. 근데 그 결과가 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뒤에다가 뭘 갖다 쓰면 되냐면 t 세제곱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니지 마이너스 2t 세제곱이지. 왜냐면 t를 넣으면 3t 세제곱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자, t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t 제곱인데 마이너스 2t 제곱이니까 플러스 2t 제곱. 그 다음에 상수는 1 요렇게. 그러면 접방이 완성.
근데 이 접방에다가 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 저 3,1을 대입을 하세요 라고 얘기했잖아. 접점 가정하고 접방 작성하고 3,1을 대입하세요. 그랬기 때문에 3, 1을 집어넣자. 그럼 이 1은 3 집어넣으면 9t 제곱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오네. 자, 양변에서 1은 소거시키고 예쁘게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이제 우리가 방정식이 2t 세제곱 플러스 11t 제곱 마이너스 12t 얘는 0이 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쌤이 지금 이걸 인수분해해서 예쁘게 이제 식을 구해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잠깐만. 아, 마이너스 11t구나. 쌤 부호를 잘못했구나. 마이너스 11t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2t구나. 저쪽으로 이항시켜서. 이거 풀잖아? 그럼 t가 뭐뭐 나오냐면, 일단 0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또 4 나오고, 그 다음 또 2분의 3. 이렇게 해서 3개가 나와. 0, 4, 2분의 3. 됐음? 오케이. 근데 요 3개인데 문제가 구하라는 게 이럴 수밖에 없지. 접선이 3개니까 접점이 3개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접점은 얘네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래서 쌤이 이제 이걸 어디다 집어넣냐면 아이들 이 문제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여기가 그 접선의 기울기 자리잖아. 그럼 0을 집어넣잖아. 그럼 기울기 여기다가 접선의 기울기 아래다 한번 써볼게. 0일 때는 얼마? 0.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4 집어넣으면 32. 2분의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4분의 3. 이렇게 나와.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면 0하고 1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의 접방을 얘기하는 거야? 2분의 3에서의 접방을 얘기했던 거지. t가 2분의 3일 때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다가 대입해서 접방을 작성하면 따라서 정답은 y는 뭐 나오냐?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나온다. 접방. 별거 아니지? 괜찮지? 오케이, 좋아. 그럼 기본 문제 4-6번. 기본적인 접방은 지금 이 정도의 설명에서 끝이 났고 곡선 밖에 한 점까지 했으니 근데 이제 이 접방 문제에서 활용 문제들 한번 봐보자. 지금 그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기본 문제 4-5번 아니 4-6번이구나. 미안. 기본 문제 4-6번. y는 x제곱 위에 원점이 아닌 점P가 있다. 점P에서의 접선이 x축이랑 y축이랑 만나는 점을 QR, 점P를 지나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S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은 우선 y는 x제곱이요. y는 x제곱. 그럼 여기서 약간 요런 느낌? y는 x제곱이 이렇게 그냥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으로 잡아볼게요. 점 P, 뭐 대충 한 요 정도? 점 P 해서 점 P가 있다 라고 했는데 이 점의 좌표는 뭐 우리가 그냥 우리 맘대로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좌표 도입해서 a, a 제곱이라고? 근데 여기에서의 접선을 그었대. 여기에서 접선 그었어. 요렇게 갈 수 있어요. 요렇게. 접선을 그어서 X축이랑 만나는 이 점을 우리가 Q라고 얘기하고 Y축이랑 만나는 이 점을 R이라고 얘기한다. 점 P를 지나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그러면 여기에 법선도 그리라는 얘기네. 법선 요렇게 수직 여기 수직 그래서 여기 Y축이랑 만나는 요 점까지 아이들 S 요거까지 챙겨야 되네. S
괜찮지? 자, PQ 대 QR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쌤이 A, A 제곱이라고 잡았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A가 되겠지. 맞아? 인정이야? 근데 이게 지금 Y는 X 제곱이라는 이차함수였었잖아. 근데 미분을 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혹시 2A가 됨을 보이나? 2A가 됨이 보여? 좋아. 그럼 2A가 됨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쌤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줘 볼까? 이게 1대 얼마란 소리지? 2A2가 된다는 소리인데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 지금 A제곱 아니야? 그치? 그럼 2A배를 한 게 A제곱이 됐다라는 소리는 여기가 얼마라는 소리야? 2분의 1 A 2분의 1 A 왜냐? 기울기가 2A라는 얘기는 쌤이 여기다 이렇게 그리면 이걸 1대 2A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가 A제곱이라면 여기는 2분의 1A가 됐던 거지. Q점의 좌표가. 됐지? 괜찮지? 그러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다는 소리야? 같다라는 얘기네. 그럼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쌤이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지만 어쨌거나 합동입니다. 합동이에요. 됐죠? 근데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PQ 대 QR을 물어봤어요. PQ 대 QR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것은 1대 1이다. 합동의 이유가 합동의 이유야? RH 빗변이 같아요. 빗변이 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럼 RH라고 하지 말고 SAS라고 할게요. 왜냐? 여기도 각이 막꼭지가 같고 수직이고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럼 ASA인가? 아, 그렇네요. 맞아요? 오. 자, PRS가 1.25일 때 1사분면의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쌤이 보니까 PRS 조금 다른 색으로 가볼까? 여기다가 쌤이 요렇게 PRS면 여기거든. 여기 요렇게. 근데 지금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아이들 너네 알겠지만 요만큼도 지금 A제곱이고 요만큼도 A제곱이다. 인정이야? 근데 쌤 이것도 하나 얘기해 볼게. 잘 들어봐. 요거 기울기가 얼마라 그랬지? 2A라고 했잖아. 그럼 요게 수직인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A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쨌거나 2A 대 1이 된다는 얘기 아닐까? 2A 대 1이라고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2A에 해당하는 게 지금 A야. 그럼 1에 해당하는 건 얼마야?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야. 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요 RS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요 RS. RS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A제곱, 그 다음 여기도 A제곱이지? 이거 지금 합동이니까 A제곱, A제곱.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너네한테 삼각형 PRS의 넓이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뭐라고 잡을 수 있냐? 2A제곱 더하기 2분의 1. 이게 이제 밑변이 되는 것이고 높이는 뭐가 되냐? 요거의 X좌표니까 요거의 X좌표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답 나오면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알려줄게. 3번이요. 2번이요. 2번. 저그 맞아. 1,1, 1,1이 정답이죠. 잘했어. 자, 이제 3번 가보자. 점 P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S가 어디에 가까워지냐라고 묻고 있는데 뭐 이미 다 구한 거 아닌가? 왜냐면 S라는 점의 좌표는 0, 지금 얼마야? A제곱에 2분의 1 더한 거라서 A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S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지금 P가 원점에 가까워진다라는 건 A가 0에 가까워질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A가 0에 가까워지면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2분의 1에 가까워진다. 이게 접방의 활용입니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기본 문제 4-7번도. 기본 문제 4-7번도. 자, 이번에는, 어머! 이거를. 우리 민재가 수열을 안 배워가지고. 괜찮아요. 요거는 그냥 거기다 써놔. 수열하고 다시 하자. 수열하고 다시 하자. 네, 이거는 등비수열과 관련된 문제라서 수열을 하고 난 다음에 오케이. 보자. 이제 곡선의 접선과 미분 단원에서 평균값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평균값 정리 거기다 써놓으세요. 평균값 정리. 여러분들이 이 미적분 원에서 정리라는 걸 이제 평균값 그치. 3개를 배울 거야. 4개인가? 4개네, 정확히 말하면. 왜냐면은 우리 지금 이미 정리 뭐 하나 배운 거 있지 않아? 함수의 연속할 때 뭐 배웠어? 사이값 정리를 배웠어. 맞았어. 사이값 정리를 배웠고 하나를. 오늘은 평균값 정리에서 2개 얘기할 거야.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얘기할 건데 니네 그거 알지? 중학교 2학년 때 정리를 처음 배웠을걸? 맞아. 피타고라스 정리.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5야. 여기 4래. 이거 얼마야? 3? 근데 이걸 3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높이의 길이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정리라는 것은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그러므로 이 정리에 의해서 이 값은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란 말이지. 그래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려면 아무 삼각형이나 다 돼요? 안 되지. 그럼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직각 삼각형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래서 뭔데? 라고 물어보면 빗변의 제곱은 밉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게 빗변의 제곱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그러니까 이 단계를 니네가 기억을 하면 쌤이 지금 주장하는 저 평균값 정리에 대한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자, 가볼게. 일단은 평균값 정리 전에 첫 번째는요. 롤의 정리부터 갑니다. 롤의 정리. 롤의 정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이 어떤 정리를 얘기하기 위해선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롤의 정리는 이 만족하는 조건이 무려 3개가 있습니다. 함수 fx가 첫 번째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미분이 가능하고 세 번째 조건도 있는데요. 양끝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합니다. 이 3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킬 때만 롤의 정리에 의해서 블라블라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롤의 정리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F'C가 0이 되는 그 C가 있잖아.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저걸 만족하는 C가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야. 알았지? 그래서 너네가 롤의 정리를 외울 때는 이 조건 3개를 외워야 되고 이걸 만족할 때만 롤의 정리에 의해서 F'C가 빵이 되는 그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됐죠? 왜 이렇게 되는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 봐봐. 쌤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 요렇게. 그래서 여기를 쌤이 x는 a라고 잡고 여기를 쌤이 x는 b라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a하고 b에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죠. 열린 구간 a에 b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입니다. F'C 그리고 심지어 쌤이 지금 fa와 fb까지 함수값이 같다라고까지 잡아놨고 F'C가 빵이 되는 c가 지금 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 여기 C 하나 있고 또 여기도 보이나?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점. 이 그래프에서는 C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롤의 정리다. 됐나요? 몇 개 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됐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쌤이 평균값 정리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는 또 조건이 있어. 함수 fx가 이렇게 있어. 첫 번째, 구간,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 그 다음 두 번째, 구간,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얘는 조건이 두 개야. 뭐냐면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지? A하고 B의 평균 변화율이죠. 그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을 갖는 그 C라는 지점이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겁니다. 괜찮나요? 근데 얘는 의미하는 게 또 쌤이 이제 그래프를 하나 막 그려가지고 너네한테 보여주면 여기를 쌤이 X는 A라 잡고 여기를 X는 B라고 잡고 A하고 B가 이루고 있는 평균 변화율이라면 이거 아니야, 이거?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근데 걔랑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거야. 여기 경우에는 얘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지. 이렇게 두 개 있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A하고 B 사이에 그 C가 두 개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인정이야? 인정이야? 좋아. 너네 선배들이 뭘 헷갈려 할 것 같아?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랑 보면은? 평균값 정리가 빵인가? 롤의 정리가 빵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기 어디지? 뚜레쥬로 가잖아. 뚜레쥬로 가면 롤 케이크 중에 그 블루베리 빵이 있거든? 그게 진짜 맛있단 말이야. 알았지? 롤의 정리면 빵인 거야. 알았지? 롤의 정리면 빵이라고. 롤케이크로 생각해서 롤의 정리면 빵이다. 그렇게 기억해. 롤의 정리가 빵이야. F'C가 빵인 거야. 롤의 정리가 F'C가 빵인 거야. 기억해, 그렇게. 됐지? 좋았어. 그러면은 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시켜볼게. 한 장 넘겨봐봐. 자, 보기 1번 한번 볼 거야. 근데 그거 지금 여러분들에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쌤이랑 같이 한번 볼게. 보기 1번. 함수 fx가 12x-3x 제곱에 대하여 f'c가 빵인 c가 0하고 4 사이에 존재함을 롤의 정리를 이용하여 보이고 이때 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fx가 12x-3x 제곱이라고 우리한테 2차 함수가 나와 있단 말이죠. 구간 0하고 4 사이에 연속 맞습니까? 네, 맞죠? 왜냐? 다항함수, 연속함수이니까요. 구간 열린 구간 0하고 4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맞습니까? 네, 맞죠? 왜냐면 다항함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이 충족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F0을 집어넣었더니 0이 나오고요. F4를 집어넣었더니 48, 48에서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세 가지 확인을 통해서 롤의 정리에 의하여 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이거지. 자, 롤의 정리 F'C가 0이 되는 그 C를 한번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F'X 했더니 12-6x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빵이 되는 X는 얼마인가요? 2입니다. X는 2.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그 C가 얼마가 나오더라? 2가 나오더라. 그리고 이 C가 2라는 거는 뭐하고 뭐 사이에 0하고 그 다음 뭐 사이에 4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린 지금 롤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기 2번 넘어가서 평균값 정리해 봅시다. 함수 fx가 x제곱에 대하여 구간 0하고 2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fx가 x제곱 평균값 정리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간 닫힌 구간 0하고 2에서 연속입니까? 다항함수 연속함수 맞습니다. 네. 열린 구간 0하고 2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합니까? 다항함수 0하고 2에서 미분 가능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우리가 평균 변화율 2 빼기 0 F2 빼기 F0이 지금 F'C를 만족하는 그 C가 0하고 2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쌤이 이제 계산을 했더니 2분의 F2는 4 F0은 0 그래서 얘가 2가 나오고 미분을 했더니 2x가 됨으로써 그게 2가 되는 C는 이제 1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둘이 같아야 하니까. 그러면 그 C가 0하고 2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그 C는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네. 보기 3번은 그냥 안 해도 괜찮습니다. 보기 3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 이제 쌤은 기본 문제 4-8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4-8번이요. 자,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네, 미분이 가능하면 뭐다? 연속이다. 그러면 연속 조건, 미분 가능 조건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오케이. 평균값 정리, 로레 정리 일단은 다 적용이 된다라는 가능성은 있네요. 조건은 맞춰졌네요. FA가 2분의 1인 A가 구간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2개 이상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쌤이 여기에다가 fx를 한번 그려보려 해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x가 0일 때, x가 1일 때 지금 이렇게 세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알려줬는데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래요. 자, 0일 때는 1이래요. 그 다음 1일 때는 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요 사실 연속함수,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막 꼬불탕 막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연결이 되는 미분이 가능한 연속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 1번이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고 있냐면 1번 있잖아. FA가 2분의 1이다. 자, 이거는 사실 사이값 정리의 의거가 되는 건데요. 2분의 1이면은 여기에 있었겠죠. Y는 2분의 1. 보입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얘랑 얘랑 연결이 되기 위해서 쌤이 그냥 하나만 연결이 되더라도 2분의 1이라는 지점을 지나게 될 거고요. 얘하고 얘를 내가 하나만 연결이 되더라도 2분의 1이라는 지점을 지나게 된다는 게 눈으로 확인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FA가 2분의 1인 이 값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 구간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적어도 몇 개 있다. 아니 적어도 몇 개 있다? 적어도 2개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 네, 그래서 1번은 네,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확인을 좀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F'B 2번 F'B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빵이 아니에요. 그럼 평균 변화율로 여러분들 들어가 줘야 됩니다.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로 들어가 주기 위해서 쌤이 무슨 짓을 했냐면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인 게 어딨냐고. 이거야? 아니잖아. 뭐가 마이너스 1이야? 이거가 지금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1 빼기 0 분의 F1 빼기 F0 얘가 F'C 이 C가 만족하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얘는 0하고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값이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그럼 F'C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0하고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쌤 이거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존재한다는데요? 근데 이 C가 어차피 0하고 1 사이에 존재한다면 사실은 마이너스를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네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됐죠? B인데. 네? 아, B, 여기 그럼 B로 바꾸면 돼요. 이거는 B로 바꾸면 됩니다. B로 바꾸면 됩니다. B.
됐나요? 네, 좋습니다. 추가. 기본 3-10번. 쌤이 요것도 오늘 할 건데 잘 들어봐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잘 봐봐봐. 일단 여기에서 fx랑 아이들 그 다음 쌤이 여기다 이렇게 직선 gx를 한번 그려볼게.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 점을 a라고 쌤이 이렇게 잡을 거거든. 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fx랑 우리가 수상에서 아니 공수원에서 배운 거야. gx랑 만났다. 그럼 보통 fx는 gx라고 쓰지만 그걸 fx 빼기 gx는 빵이라는 방정식을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찾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할게요. 이 방정식은 x는 a가 a를 뭘 갖는다? 중근으로 갖는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a를 중근으로 갖는다.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a를 중근으로 갖는다. 요걸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 뭔가가 더 곱해지기는 하겠지만 그냥 그거는 일단 놔두고 그러면 쌤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fx는 이라고 혹시 그 식을 쓴다면 여기 이 식은 x-a제곱 qx 하고서 뒤에 뭘 보내면 된다? 뒤에 gx를 더해서 붙여주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fx 입장에서 gx가 뭐냐면은 직선인데 뭐 하는 직선이야? 접하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쌤이 마무리를 하자면 여기 있는 이 gx는 x는 a에서의 뭐가 된다? 접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x는 이라고 하고 이렇게 항등식을 작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항등식 작성.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 조금만 더 가면 이거 쓰는 경우가 정말 많을 거예요. 지금부터 쌤이 조금 빌드업을 하자면 내가 이 점에서의 접방을 안다면 함수 fx식은 무조건 이렇게 써집니다. 알았지? 그리고 여기는 gx는 뭐라고? x는 a에서의 접방을 뒤에다가 꼭 써주면 된다. 됐죠? 그러면 다시 우리 기본 문제 3-10번 문제를 쌤이 보면은 지금 이 문제가 다항식 뭐뭐뭐라고 나왔는데 그 다항식 뭐뭐뭐를 정의를 내리는 거야. 뭐라고? fx라고 정의를 내려버려. fx는 x7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fx를 정의를 내려버려. 그리고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내가 fx는 이라고 쓰고 x-1의 제곱으로 나눈다? 그럼 뒤에 뭐가 써지는 거라고? x는 1에서의 접방이 써지는 거라고. 이 자리는 x는 1에서의 접방. 그럼 이제 1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정보를 찾기 위해서 f1을 집어넣으면 7, 11이니까 얼마야? 아니 왜 7이야? 1, 마1, 3. 그래서 여기 3. f1은 3이고 f'1이 얼마인지도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저거 미분을 하는 거지. 미분을 하면 f'x는 7x의 6제곱 마이너스 2. 그럼 f'1은 5.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걸 토대로 쌤이 접방을 여기다 쓸 거야. 기울기는 5인 거야. 5x 쓸 수 있어. 기울기는 5니까 5x. 그 다음 자 1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그래서 5x 마이너스 2 해서 x는 1에서의 접방을 쓸 수 있다. 나머지를 구하라고 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얘기하는 거는 아마 나머지 정리 문제 풀 때 이거를 아는 친구들이라면 그냥 바로 접방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자, 2번 갑니다. 2번도 문제에서 지금 다항식을 그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다항식도 쌤이 이번에도 fx라고 정의를 한번 내리고 시작할게요. x의 5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fx가 x-b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자, fx가 x-b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 얘기는 뒤에 뭐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밑에 쓸 때 여러분들 끌고 가야 되는 아이디어는 fb는 0이 되어야 되는 거고 f'b도 0이 되어야 여기에 아무것도 쓸 수 없다.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면 돼? b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그 케이스 하나 식을 써줘서 b 집어넣으면 b의 5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b 플러스 a 얘가 지금 0이다. 요거 하나 하고 이거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f'x
그러면 5x의 4제곱 마이너스 5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b를 집어넣으면 5b의 4제곱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그것도 0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b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건데 문제에서 b를 양수로 해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b는 1이 되는 것이고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도 나와? a도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할 때 나머지를 구해라. 그럼 여러분들은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해라.